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대출 종류는 많습니다.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상품 이렇게 많이 나눠지죠. 근데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입니다. 근데 법인 대표의 경우는 이제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는 인정 안 돼요. 법인 소유는 안 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필요 자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하면 가계대출 그리고 사업자금 대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또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쪼여버렸죠. 내 집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리겠다는데 그것조차도 쉽게 못 빌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런 시중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들은 배가 고파요. 정부 규제를 그대로 따라야 되다 보니까 이거 실적을 올리고 싶어도 안 돼. 투기지역 40%, 뭐 60%, 뭐 70%, 어디지? 최대가 70%. 최대가. 근데 그건 또 참 구입자금이 한해서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구입자금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추가 자금을 구하는 방법인데, 추가 자금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를 소유하고 있어. 아파트. 여기로 선순위로 1억을 이용하고 있어. 그럼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가계자금으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3억이니까 1억밖에 3분의 1밖에 안 썼고, 그러면은 구매자금 매매할 때 우리 한 70%까지 이용하니까 37에 21, 2억 천이니까 그래도 한 1억 가까이는 쓰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 됩니다. 매매자금을 제한, 추가대출, 대안대출 이거 1억 이상이 안 돼요. 아니 원래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돼요. 만들어놓은 건.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안 돼, 맞추기가. 오죽하면 은행에서는 아예 포기했어요. 더 이상 추가 1억 이상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 소리를 맞춰야 된다고. 그 소리도 복잡해서 솔직히 저도 그 소리가 다 뭔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취급을 안 해버려요, 가계자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리느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이 아닌 분들, 직장인이나 무직자 이런 분들이 쓰는 것이 대부업이 대부 또는 P2P. 똑같이 대부예요. 얘네들 다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이 뭐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자 받고 돈 빌려줄게. 내 돈 빌려가. 이 사람들이에요. 대부는 자기 자산을 가지고 빌려주고, P2P는 그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그나마 P2P는 보통 금리대가 8%대가 많은데, 대부는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뭐 10% 이상부터 10% 보통 중반이죠.
중반부터 24%까지. 1억이 환장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억이 필요했다 쳐봐요. P2P도 안 돼버려, 얘를. 그럼 대부 없어야 된다. 24%. 1억이 24%, 1년에 이자만 200만 원이에요. 일 년에 이자가 아니라, 한 달에 이자죠, 한 달에. 한 달에 이자만 200이에요, 200. 그나마 P2P라도 이거라도 돼가지고 한다면은 800에다가 약 한 60 얼마? 7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차차도 못하면 이제 이거 진짜 이 높은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가계대출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이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해요. 정부에서 이거 모를까? 저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알 건데, 어떤 다른 큰 애들을, 큰 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이 작은 고기들까지 지금 싹 훑어버리는 건지 어쩐 건지 피해를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든 분들은 더 빡빡해진 거예요, 이제. 더 높은 이자 쓰고, 더 많은 이자를 지출하게 되는 거죠. 진짜, 서민들도 서민들이지만, 내가 굶어 죽겠어, 내가 굶어 죽겠어. 못 나가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우리도 실적을 못 올리지. 그러니 냉정하게 우리도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집에 간 삐약삐약 하는 놈들이 두 놈이나 했는데 이놈들 먹여 살려면은 진짜 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자금 대출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부는 사업자금 대출로. 그나마 이건 안 막았어. 이건 사업자금 대출은 이건 그나마 안 막아서 이걸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들이 이쪽으로 손을 많이 대요. 1금융권은 손 안 대요. 2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그쪽에서 사업자금 대출로 해가지고 우리 막 광고 보면 차례 105%, 100%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나가는 일은 없고요. 거의 신용 등급 1, 2등급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죠. 최고 한도, 최저 금리. 실상 그거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가계대출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사업자금, 가계대출은 이제 이용하려면 P2P, 대부분 그런다는 거고. 사업자금으로 보면 사업자금 대출, 이제 이게 선순위도 있고 후순위도 있겠죠. 선순위는 뭔가요? 기존에 설정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에 대출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본인이 살면서 그런 아파트.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최대 95%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 95%도 쉽진 않아요. 일단 신경 아주 해야 되고, 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하고 싶네요. 그나마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자, 후순위. 후순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105% 한다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선순위하고 95%. 또 평균적으로 나가는 거면 여기도 마이너스 5% 하고 싶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선순위는 금리가 약 5에서 7%대가 그나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후순위는 7에서 9%대가 비중이 높아요. 금리가 거의 2% 정도 차이 나죠. 순위하고 선순위하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기존에 선순위로 이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를 대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걸 대안하고 선순위로 판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 중 이자가 2%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는데 그거의 2배로 뛰어버리는데, 이자 차이가 또 선순위 담보대출 금액도 째가 이렇게 높은데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1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이면 3% 해볼까요? 그러면 300. 한 달에 약 한 25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데도 선순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대출, 추가 대출 금액 계산하는 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해당 아파트로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하죠. 선순위와 근저당 설정이 없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을 안 받죠.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갈아 엎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예요. 3억짜리인데 내가 자 90% 잡아볼게요. 상부 27 2억 7천이야. 2억 7천까지 다 받을 수 있어. 90% 이상 했을 때 95% 하려고 했는데 계산이 얼른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후순위를 예를 들어서 이용했어 할 때는 이 3억짜리 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있다고 쳐요. 1억 5천이 있어. 그러면 이 1억 5천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금액, 바로 여기서 말씀,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일까요? 설정 금액이 1억 8천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보통 대출 금액에 대한 120%니까. 그러면 90%까지 가능하니까 2억 7천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순위 원금에 대해서 1억 5천을 빼고 나머지 1억 2천을 해준다? 아니요. 바로 이 설정 금액을 빼버려요. 1억 8천. 1억 8천을 빼버리니까 얼마 이용이 가능해요? 9천만 원. 금액이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솔직히 이 선순위가 금리가 얘는 뭐 3%고 이걸 대안해버리면 5에서 7%대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떠나서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사업 자금이. 그런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제 대안을 하는 거죠, 이걸로.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면은 비록 금리는 뭐 선순위보다 높지만 후순위를 이용해야죠. 왜? 나머지 9천만 쓰니까 이거 선순위를 써버리면 2억 7천에 대한 5에서 7%대인데 이걸 쓰면 선순위 1억 5천은 빼고 나머지 1억 5천 빼고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한 7에서 9%니까 이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법인 대표,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즘 그래도 이금융권에서 먹고 살라고 그런지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무직자 중에 이걸 필요로 하는데 이걸 쓸 수가 사업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직장인이나 무직자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업이나 이렇게 고금리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우회적으로 신규 사업자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사업자금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신규 사업자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좀 편법도 아니죠. 이건 편법도 해야 되나? 네,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장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냐? 바로 신용대출을 대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용대출은 평균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아니죠. 걔네들은 금리가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이금융이라면 우리 뭐 캐피탈, 저축은행 여기만 생각을 하는데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로는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싸그리 딱 없애버리는 것이 좋죠. 그러면 대출 건수 줄어들죠. 당연히 이자 낮춰지고 거기에다가 신용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기 신용을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 대표분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만이 아니에요.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소유. 당연히 부부 공동 배우자 소유는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 경우에만 아파트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